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탄핵과 관련한 정치권 문제에 대한 분석을 듣느라고 조금 늦게 인사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활기차게 시작해도 모자랄 판에 감기 기운 때문에 몸이 찌뿌드드한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보통 감기 같지가 않고 조금 심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독감인지 의심해보셔야겠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이른 때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 정보 알려드리면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항바이러스 약값이 70% 할인됩니다. 더불어서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소아나 65세 이상은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독감, 인플루엔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내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4,51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실업자 혹은 정기소득이 없는 자 등인데요.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은 내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인 1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하의 Take On Me 띄워드리면서 2016년 12월 1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합창단 선후배인 동네 비엔나. 아인슈타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동네 취리히. 천재들은 왜 이 도시에 푹 빠졌던 걸까? 유럽마저 반해버린 유럽. 대한항공 비엔나 취리히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Dancing, dancing, condensing.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다면? Dancing, dancing, condensing.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싶다면? 조인덕 콘덴싱. 아이들을 위해 보일러를 끄고 콘덴싱을 켜자.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낙가를 찾았습니다. 아이 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12월의 행복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추첨으로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을, 스파크 구매 시 콤보 할부로 100만원 할인을, 푸짐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합니다. 12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콤보 할부 시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Chevrolet. Find new roads.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고 투데이 포커스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등 친박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에 첫 최고위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발언 몇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친박 의원들이 같은 당 비박계 의원들을 향해서 작심한 듯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조원진 의원은 보수연합준비 모임 의원이 한 51명 정도 된다고 밝혔고요. 이어서 이장우 의원이 인적 청산 요구, 그러니까 비박계가 인적 청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속아 웃을 일이라면서 비주류가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배반, 배신의 아이콘이며 박 정권에서 호가호위했다고 밝혔고요. 최순실을 아는 의원이 김무성 전 대표뿐일 것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과거 최태민에 대한 의혹을 방어한 적이 있고 김무성, 유승민 의원 2명을
인간 이하의 처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을 사리 사욕을 위해 맞바꿨다는 강한 발언을 이장우 의원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자, 이어서 최연혜 의원은 황교안 대행체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자, 이후에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 회의에서 들어오는 소식은 잠시 뒤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투데이 포커스. 네, 투데이 포커스 시간입니다. 겨울에 면역력이 좀 떨어지면 어김없이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번 감기는 조금 독하네 하면서 평소 감기처럼 대하셨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감기와는 성질이 다른 독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올해 유행주의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0년 이후에 가장 이른 시점에 발령이 됐습니다. 강재헌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건당국이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네. 진료하시면서 독감 환자가 좀 늘었다고 실감을 직접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 독감 자체 때문에 오는 환자도 늘었고요. 또 예. 다른 만성질환 때문에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도 독감이나 독감 유사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 인플루엔자라는 말이 독감하고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인플루엔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인플루엔자라는 것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감염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 사실은 독감이라는 그런 명칭을 갖게 된 거는 감기랑 비슷한데 증세가 독하다라고 이런 의미로 독감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감기랑은 원인과 그 위험도가 다른 별도의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유행주의보를 굉장히 이른 시기에 발령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위험 수준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사실 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내릴 때에는 과거 3년 동안에 비유행 기간의 환자 수 평균보다 몇 배 더 발생률이 늘어나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는 인구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가 4.5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는 벌써 13.5명으로 벌써 3배 이상 발생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유행 기준은 몇 명이죠? 예. 유행 기준은 지금 8.9명으로 금년에 정해졌는데요. 이보다는 예. 훌쩍 넘어선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유행주의보는 2010년 이후에 6년 만에 가장 이른 시기인데 이 해가 갈수록 네. 인플루엔자가 퍼지는 시기가 왜 빨라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강해지고 있습니까? 독감 바이러스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사실 인플루엔자가 우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이번 절기부터는 인플루엔자 관리를 강화하려고 이 비유행기 기간에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실제 유행 기준이 되는 인구 1000명당 기준이 낮아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예. 좀 더 조기에 발동이 되도록 해놨고요. 그 때문에 이 방법의 변화로 인해서 일주일 정도는 좀 더 조기에 유행주의보가 내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더 이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내년부터는 더 빨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예, 아마 금년 수준으로 예년보단 조금 빠르게 주의보가 발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유행주의보 발령 일주일 당겨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노인이라든지 만성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항바이러스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심해졌다기보다는 보건당국의 관리 수준이 조금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겨울철에 등장하는 인플루엔자는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요? 네네. 사실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함께 고열이나 근육통, 또 쇠약감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것이 바로 이 인플루엔자 질환인데요. 예. 이 인플루엔자 질환은 언뜻 보기에는 감기랑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사실은 감기보다도 그러니까 흔하게 기침을 한다든지 콧물을 한다든지 이런 증상 이외에도 고열과 근육통이 나타나는 것이 더 특징적이고요. 예.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폐렴이나 기관지염, 부비동염과 같은 좀 더 심각한 합병 질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 고온이라 하면 한 몇 도 정도 올라갔을 때 우리 고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38.5도 이상을 얘기하지만 실제 인플루엔자 독감일 경우는 39도나 4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예, 굉장한 고온인데요. 네. 겨울에 춥다는 이유 말고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체가 날씨 기온이 내려가면 더 유행하는 경향 자체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추위 때문에 실내 활동이 더 많아지고요. 예. 그래서 좁은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거든요. 또 추위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부 사람들의 경우는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까지 있다 보니까 이 겨울철에 인플루엔자가 대유행을 하는 요인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내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염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요? 네, 전염은 인플루엔자 감염된 환자의 기침이라든가 또 가래, 콧물 등의 분비물에 접촉을 하게 되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때문에 사실 개인위생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자주 손을 씻는다든지 또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 즉 전염이 되는 확률이 적어질 수가 있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예방접종이 강조되는 이유는 예방접종으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발병이 아예 예방이 되거나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분비물을 공기 중에 내뿜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 그게 직접적으로 맞았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될까요? 아니면 공기 중에 그냥 둥둥 떠다닐 때 그걸 마셨을 때도 감기에 걸릴 수 있을까요? 둘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럴까요? 비말로도 감염이 되지만 예. 사실 예를 들어 그 오염된 문고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비물이 오염된 돛을 내 손으로 또 만지고 예. 만진 다음에 그걸 자기도 모르게 코를 비빈다든지 입 근처에 접촉이 된다든가 하게 될 경우에 바이러스가 또 옮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노약자라고 하는 어르신들이나 어린 아이들 가정에서 그럼 뭘 좀 조심해야겠습니까?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예방접종 대상자가 된 분들, 노인이라든지 또는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 또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그 예방접종을 맞는 게 일단 제일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는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것은 감염자뿐만 아니라 또 남으로부터 감염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대유행을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은 좀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인플루엔자가 유행주의보 수준 아닙니까? 지금 네네. 유행할 때 예방주사를 맞아도 괜찮을까요? 예, 지금 맞으셔도 도움이 됩니다. 예. 원래 권장 시기는 이제 10월부터 12월 사이인데요. 지금 그 기간에 아직 들어있고요. 또 좀 늦게라도 맞으면 도움이 되는 것이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은 항체 생기는데 2주 정도가 걸립니다. 예. 보통 인플루엔자가 유행은 11월, 12월에 시작을 하더라도 실제로 3, 4월까지도 유행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맞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 이거 몸이 안 좋아서 좀 천천히 나은 다음에 맞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열이 많이 난다든가 그 감기가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좀 좋아진 다음에 맞는 게 맞겠고요. 예. 하지만 열은 없고 그냥 가벼운 기침이나 가벼운 불편감, 감기 기운이 약간 있다 이 정도라면은 접종을 꼭 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재헌 서울백비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자, 지금 새누리당의 친박계에서 오늘 지도부 회의의 발언 내용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반박하는, 그러니까 비박계 비상시국 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지금 대변인격이죠. 이 비상시국 회의에 관련 내용을 몇 가지 전해드리면, 친박계의 혁신과 통합을 가면 쓰는 행위다.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에 가면을 쓰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당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 그리고 친박계 모임은 수구파의 당 사당화 행위를 하고 있으며 보수 재건을 이뤄내도록 지도부는 역시 기존 입장대로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순실의 남자들 명단을 발표하겠다는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까지 했는데요. 이정현 당대표 그리고 조원진 이장우 의원 이 사람들이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지금 비박계 비상시국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서청원, 최경환, 홍문조, 김진태, 윤상현 의원도 역시 최순실의 남자들이며 친박 핵심의 8명은 당을 떠나야 한다고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거기서 지금 친박계 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의 이름이 나온 것에 대해서 왜 본인의 이름까지 거론하느냐면서 이런 반발을 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시국 회의와 친박계 지도부 간에 굉장히 팽팽한 발언이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뒤에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구두 대신 장화를 신고 통계 대신 농작물을 연구합니다. 기획서를 올리는 대신 나만의 농장을 경영하고 승진 아닌 수확을 하는 나는 후계 농업 경영인입니다. 농업을 경영하고 미래를 수확한다. 2017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영농 기반 조성부터 교육, 컨설팅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만나세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과 함께라면 당신도 미래의 농업 CEO가 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 경기도와 인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눈이 내릴 것이다. 길은 얼어붙을 것이다. 누군가에겐 겨울이라 불리는 이 계절이 당신에게는 콰트로 시즌이 된다. 12월 한 달간 아우디 차량을 신규 구매하는 모든 고객님께 아우디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아우디 공식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캐리언이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언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유플러스 TV 가입 문의 101. 안녕하세요. 아이오아이 소미 세정이 기쁜 소식 들고 왔어요. 롯데 하이마트 송년감사 세일.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가격. 자꾸 챙겨주는 혜택. 경품은 총 1억. 12월 2일부터 25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12월의 행복.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추첨으로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을. 스파크 구매 시 콤보 할부로 100만원 할인을. 푸짐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합니다. 12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콤보 할부 시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Chevrolet, find new roads.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김호나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최초의 직접 판매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 주식회사는 기술과 품질은 우수하지만 그 낮은 브랜드 인지도랑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인들에게 공동 브랜드를 적용해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새로운 유통 판로를 저희 경기도 주식회사는 개척하고 또 유통 채널에 맞는 컨셉을 기획을 해서 중소기업 브랜드를 모집하고 제품 디자인 지원과 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유통 채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네. 자, 뭐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 네.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 마케팅. 네. 이런 게 굉장히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특별한 해법이 있을까요? 뭐 저희가 특별한 해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많은 그 혜택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내부 인력들이 디자인이나 브랜드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완성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예. 저희는 되려 이런 한계나 단점을 좀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사업 운영으로 겪는 한계가 오히려 유연함으로 작용을 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또 가치 소비 중심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세분화된 소비자의 니즈를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유연함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파트너의 입장으로 그들의 그 부족한 능력들을 같이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네. 중소기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빠르게 태세 전환을 네. 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네. 얘기군요. 네. 그러면은 이 경기도 주식회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네, 당연히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 앞으로는 중소기업들이 니치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발맞춰서 대응해 나가야 하는데 중소기업들과 협력해서 중소기업의 힘든 시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이 목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도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네.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협력적인 거버넌스로 물류, 간편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수출망 등의 인프라 구축 지원이 아무래도 필요하고 예. 또 지역사회와의 대타협을 통해서 룰을 세팅하여 협력적인 생산과 소비 활동을 위한 플랫폼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익 추구만을 위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만큼 저희 경기도 주식회사가 공유적 시장 경제를 이루어내기 위한 아무래도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경기도 네. 주식회사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이제 갓 생겼는데 많은 네. 중소기업들이 좀 참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1호 매장이 지난 12월 8일에 동대문 DDP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오픈이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안테나 샵을 시작으로 이제 중소기업 분들을 파트너로 지금 같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직접 판매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 택배로 전달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그 가게를 꾸려서 전달하게 되나요? 네. 저희가 여기는 오프라인 매장이고요. 예, DDP에 오시는 고객들이 예. 관광객들 또 내수 고객들이 5대5, 6대4 정도의 비율을 이루고 있는 그런 그 사이트인데 예. 여기서 직접 구매 고객들이 제품을 구입하는 그런 그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기도 주식회사에 기대가 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인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제 많은 분들, 아직 완전 많은 분들을 다 뵙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예. 첫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중소기업 분들 뵙고 인사드릴 때, 기대한다라는 말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본인들 스스로 힘들어서 부족해서 이것을 해주길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되려 부탁드리는 말씀은 무언가를 저희가 해주는 곳이 아니고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저희도 궁극적으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저희의 매출이 중소기업의 매출이기 때문에 같이 파트너로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마음으로서 일을 하자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 지원 역할보다는 좋은 리소스들을 연결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경기도 주식회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 여러분들도 경기도 주식회사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그저 지켜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예. 함께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중소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함께 만들어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은아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였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 소식 알아보고 있죠. 이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목동훈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가운데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주거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인천의 주거취약계층이 37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인데요. 기훈한 연구위원은 인천 지역 취약계층 38만 5,359명에서 상태가 양호한 주택 소유자 13,413명과 중위소득 이상인 사람 286명을 뺀 37만 1,660명을 주거 취약계층으로 봤습니다. 예. 조사 시점에 인천 주민등록 인구를 고려하면 인천 시민의 약 12.6%가 주거 취약계층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형태를 보면 월세 또는 전세 비율이 높았고 자기 집 소유 비율은 20%에 그쳤습니다. 예, 월세 또는 전세 비율이 높았다는 형태가 나왔는데 자세한 실태 조사도 나왔다면서요? 네, 주거 취약계층 실태 조사에선 남의 집에서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사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주거 취약계층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이 41%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전세 23.7%, 자기 집 19.6%, 보증금 없는 월세 4.9%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구 구성 형태는 1인 가구가 53.9%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임차 가구의 전세가 평균은 3,329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평균은 각각 691만 원, 12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의 평균은 29만 원이고 자기 집 소유자의 평균 주택 가격은 6,744만 원이었습니다. 예. 이번 연구 결과를 단순히 한번 계산해 보면 인천 시민 100명 가운데 13명이 주거 취약계층이고요. 절반 안팎이 월세 생활을 하거나 혼자 산다는 얘기죠. 인천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인천시는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계층 특성에 들어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기 집 소유자에게는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임차 가구엔 임차료와 임대아파트 입주를 지원하는 등 주거 형태, 가구 특성, 소득에 따라 지원 정책을 달리하겠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도 개선해 나갈 방침인데요. 국토교통부의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인천 지역 가구는 2014년 기준으로 3만 4천 가구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주택 재개발 등 도시 정비 사업 해제 구역의 매몰 비용이 처음 지원된다는 소식인데요. 매몰 비용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 도시 정비 사업 시행자가 쓴 운영비, 인건비, 용역비 등을 매몰 비용이라고 말하는데요. 예. 인천시는 이달 중 부평구 북해 3위구역, 중구 신흥 4구역 등 도시 정비 사업 해제 구역 7곳에 대한 매몰 비용 지원금으로 약 4억 9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매몰비용 지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무산 또는 중단된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인천시가 해제구역에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매몰비용을 지원받는 곳은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해산한 곳인데요. 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스스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사업을 접은 곳인데 총 지원금이 4억 9천만 원입니다. 방금 기자께서 말씀하신 네. 대로라면은. 그럼 한 곳당 7천만 원인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들 지역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해당 구청에 신청한 금액은 약 118억 원인데요. 구청의 매몰비용 검증 과정에서 7억 원만 인정됐고 인천시는 관련 법률 조례에 따라 검증액의 70%인 4억 9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예. 이렇게 지원금이 적은 이유는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 없이 비용을 집행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영수증이나 계약서는 있어도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험과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도시정비 사업이 추진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은 총회를 통해 주민 동의를 얻은 금액만 매몰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몰비용 지원은 도시정비 사업 출구 전략의 하나일 뿐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사업 시행자인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 정비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봐야 하는 분들이 좀 항의가 거셀 것 같은데 이분들은 뭐 따로 뭐 불만사항 같은 거 없다고 하신가요? 이 부분은 그 지자체에서 꼭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예.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 원하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고 반발이나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하셨지만 충분히 뭐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네요. 네, 문제는 주민들이 이제 시공사나 도시정비 업체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쓴 금액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금액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더 스크립트의 The Man Who Can Move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f you see this girl